도심의 회색빛 빌딩 숲 사이로 낡고 허름한 골목이 숨어 있었다. 그곳은 화려한 서울의 얼굴 뒤에 가려진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공간이었다. 한지혜는 낡은 운동화에 끈을 고쳐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손에는 깨끗하게 포장된 도시락이 들려 있었는데 이 도시락은 오늘 그녀의 유일한 점심 식사이자 어쩌면 성공적인 첫걸음을 위한 작은 희망이었다. 유명 건축 회사의 면접을 보러 가는 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기대보다는 불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명문대 출신도 아니었고 화려한 스펙을 자랑할 수도 없었지만 건축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뛰어난 재능만큼은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녀의 포트폴리오를 본 회사들은 대부분 형식적인 미소와 함께 그녀를 돌려보냈다. 그녀의 발걸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난 시간,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진 골목길을 걷던 중 그녀의 시야에 한 노파가 들어왔다. 노파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고 낡은 한복 차림에 얼굴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눈빛은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 노파를 외면하거나 힐끔거리며 경멸의 눈빛을 보낼 뿐이었다. 지혜는 잠시 망설였다. 면접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녀의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연신 울리고 있었다. 하지만 노파의 모습에서 그녀는 문득 자신의 할머니를 떠올렸다. 어린 시절 할머니는 늘 그녀에게 힘든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고 가르치셨다. 지혜는 망설임을 멈추고 노파에게 다가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배고프신 건 아니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우면서도 따뜻했다. 노파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미세하게 고개를 저었다. 지혜는 노파의 떨리는 손을 보며 그녀가 단순히 배가 고픈 것을 넘어선 고통을 겪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혜는 망설이지 않고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 노파의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도시락 안에는 정성스럽게 싼 유부초밥과 작은 김치볶음이 담겨 있었다. 이거라도 좀 드세요. 많이는 아니지만 따뜻한 밥이니까요. 노파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다. 노파의 시선은 지혜의 낡은 옷차림과 손에 들린 면접 서류를 번갈아 훑었다. 그녀는 지혜가 자신보다 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혜는 노파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녀가 도시락을 드는 것을 확인한 후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녀는 노파의 얼굴을 자세히 보지 못했고 그저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싶은 순수한 의도만으로 행동했다. 지혜가 사라진 골목길을 바라보며 노파의 눈빛은 점차 냉정하고 날카로운 빛을 되찾았다. 그녀는 자신의 품속에서 작은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찾아 지금 당장. 그날 오후 지혜는 면접에서 쓴소리를 들었다. 면접관들은 그녀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참신한 아이디어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지만 이력서에 적힌 초라한 학벌과 경력을 문제 삼았다. 한 면접관은 우리 회사에 필요한 인재는 실력뿐만 아니라 사회적 배경도 중요하다는 냉혹한 말을 남겼다. 지혜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돌아섰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재능만으로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성공할 수 없다는 현실의 벽에 부딪힌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녀는 아침에 만났던 노파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점심을 나누어 준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의 양심이 허락하는 유일한 행동이었으니까.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허무함과 절망감이 스며들었다.
다음 날 아침 지혜의 낡은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발신자는 대형 건축그룹이라고 찍혀 있었지만 그녀는 스팸 전화라고 생각하고 끊으려 했다. 하지만 상대방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침착했다. 한지혜 씨 맞으시죠? 어제 저희 회사 면접에 응시하셨던. 지혜는 어리둥절했다. 네, 맞는데요. 상대방은 이어 말했다. 회장님께서 한지혜 씨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바로 저희 본사로 와주셨으면 합니다. 지혜는 믿을 수 없었다. 회장님, 대체 무슨 일이지? 그녀는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을 보았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속 장소로 향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중심부에 우뚝 솟은 거대한 마천루, 대한국 건축 본사였다. 그녀는 기죽지 않으려 애썼지만 주변을 오가는 사람들의 세련된 옷차림과 활기 넘치는 분위기에 압도당하는 기분이었다. 그녀가 회장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을 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바로 어제 그녀가 만났던 그 노파였다. 하지만 노파는 더 이상 낡은 한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최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위엄 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혜는 충격과 놀라움의 말을 잃었다. 노파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말했다. 놀랐니? 나를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힘있고 단호했다. 그녀의 진짜 이름은 민서연, 대한국 건축을 이끄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회장이었다. 지혜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노파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녀는 프로젝트 현장 조사를 위해 변장하고 있었으며 지혜의 순수한 선의를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다. 민 회장은 지혜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나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이나 학벌, 배경 같은 것을 보지 않아. 오직 그 사람의 내면과 잠재력만을 보지. 그리고 너에게는 내가 찾던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지혜에게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대한국 건축의 새로운 핵심 프로젝트 팀을 이끌어 달라는 것이었다. 지혜는 망설였다. 자신의 실력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 제안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 회장은 지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기회이자 너의 재능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야.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니? 지혜는 민 회장의 눈빛에서 진심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히 동정심이나 우연한 만남에서 비롯된 제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을 정확하게 꿰뚫어 본 통찰이었다. 지혜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회장님, 저에게 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순간 지혜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예상치 못했던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아직은 알지 못했다. 면접에서 보기 좋게 낙방한 지혜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제안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낯선 궤도에 올라섰다. 대한국 건축 본사의 거대한 로비는 그녀가 여태까지 경험했던 어떤 공간과도 달랐다. 차갑고 깨끗한 대리석 바닥, 천장을 뚫을 듯한 거대한 유리창, 그리고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의 세련된 모습은 그녀를 작아지게 만들었다. 지혜는 민서연 회장과의 약속 장소인 본사 내의 한 회의실로 안내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낡은 구두를 내려다보며 이 모든 것이 꿈이 아닐까 하는 의심을 떨쳐낼 수 없었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그녀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곳에는 민 회장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한 젊은 남자가 서 있었기 때문이었다.
남자는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뚜렷한 이목구비와 냉정한 표정은 그에게서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차가운 기운을 풍기게 했다. 그는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묘한 비웃음이 섞인 시선으로 민 회장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분이 그분입니까? 겉모습만 봐서는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으며 지혜를 향한 불신이 그대로 묻어났다. 민 회장은 아들의 무례한 태도에도 흔들림 없이 웃으며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야, 이쪽은 내 아들 김준호다. 대한국 건축의 경영을 맡고 있지. 준호야, 이 아이가 바로 내가 말했던 인재란다. 준호는 피식 웃으며 지혜에게 손을 내밀었지만 그의 악수는 전혀 반가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안녕하세요, 한지혜 씨. 듣던 대로군요. 그의 말에는 경멸의 뉘앙스가 짙게 깔려 있었다. 준호는 어머니의 파격적인 결정에 대해 처음부터 강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는 수십 년간 쌓아 올린 회사의 명성이 단지 어머니의 감정적인 판단으로 인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지혜가 명문대 출신도 아니고 이렇다 할 경력도 없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에게 지혜는 그저 어머니의 기행적인 행보로 인해 회사의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된 낙하산에 불과했다. 준호는 지혜를 향한 불신을 숨기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단지 우연한 만남으로 뽑은 사람에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일입니다. 준호의 강경한 태도에도 민 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준호야, 나는 내 눈을 믿는다. 그리고 이 아이의 재능을 믿는다. 민 회장은 지혜에게 준호가 담당하고 있는 비전타워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했다. 비전타워는 대한국 건축의 새로운 심장이 될 초고층 복합단지 개발 프로젝트였다. 하지만 프로젝트는 현재 기술적, 디자인적 문제로 인해 수개월째 난항을 겪고 있었고 여러 유능한 건축가들이 손을 떼고 나간 상태였다. 준호는 이 프로젝트를 지혜에게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그것은 지혜에게 기회를 주는 동시에 그녀의 무능함을 증명하려는 준호의 교활한 술수였다. 준호는 지혜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 프로젝트는 현재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골칫덩이입니다. 어떤 유명 건축가들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한지혜 씨가 해결할 수 있을지 한번 보죠. 만약 실패한다면 한지혜 씨는 물론이고 어머니의 결정에도 책임이 따르게 될 겁니다. 그의 눈빛은 도발적이었고 지혜는 그가 자신을 시험하려 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지혜는 준호의 오만하고 차가운 태도에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무시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지혜는 준호의 도발적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김준호 이사님, 저는 제가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 성공시킨다면 저를 평가했던 방식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지혜의 말은 준호의 예상과는 다른 반응이었다. 그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태도에 잠시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곧이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 바닥은 실력만으로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 당신은 어머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결과만 낳게 될 겁니다. 지혜는 준호의 말을 무시하고 프로젝트 관련 서류들을 꼼꼼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 서류들은 온통 복잡한 기술 용어와 도면들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반짝였다. 그녀는 문제가 기술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핵심 철학 자체가 부재하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준호는 지혜에 집중하는 모습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그는 지혜가 금세 포기하고 도망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진지하고 빛나고 있었다. 지혜는 자신의 재능과 열정으로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반드시 성공시키리라 다짐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민서연 회장의 믿음에 보답하고 자신을 무시했던 준호에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녀는 프로젝트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완성된 설계도를 보지 않고 비전 타워가 들어설 지역을 직접 찾아가 주민들의 삶과 문화를 관찰했다. 그녀는 타워가 들어설 곳이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녹아드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그녀는 준호의 비서실을 통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청했고 예상보다 더 방대한 양의 서류를 넘겨받았다. 서류들은 대부분 기술적인 문제와 투자 수익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고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었다. 지혜는 자료들을 밤새워 분석하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았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줄 조력자가 필요하다고 느꼈지만 이 거대한 회사에서 그녀의 편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에 담긴 아이디어들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것들은 모두 사람을 위한, 환경을 위한 건축을 꿈꾸는 그녀의 순수한 열정이 담긴 결과물들이었다. 지혜는 그 아이디어들을 비전 타워 프로젝트에 접목시키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미래 도시를 만들고 싶었다. 지혜의 이러한 노력은 준호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준호는 그녀가 기술적인 문제의 골머리를 앓다가 결국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준호의 마음속에는 그녀에 대한 차가운 불신이 조금씩 흥미와 호기심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궁금해졌다. 그날 밤 지혜는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도시의 야경은 그녀에게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이 거대한 빌딩 숲에서 혼자 싸우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손에 들린 낡은 펜을 쥐고 스케치북에 새로운 비전 타워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꿈이자 희망이자 그리고 그녀의 모든 것을 담아낸 결과물이었다. 준호는 멀리서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작은 어깨는 고독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떤 거대한 건축물보다도 단단하고 빛나고 있었다. 지혜는 새로운 프로젝트에 대한 깊은 열정과 함께 자신만의 방식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화려한 디자인이나 복잡한 기술보다는 사람과 공간 사이의 조화에 초점을 맞추었다. 비전 타워가 들어설 예정인 강남구 역삼동 일대는 이미 수많은 고층 빌딩이 솟아 있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곳에 살고 일하는 사람들의 외로움과 고립감이 보였다. 그녀는 주말 내내 그 지역을 걸어 다니며 작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공원에서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관찰했다. 그녀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높은 빌딩이 아니라 서로 소통하고 교감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준호는 지혜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가 중요한 기술 보고서와 시장 분석 자료들을 무시하고 시간을 낭비한다고 생각했다. 준호는 지혜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한지혜 씨,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까?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제출된 자료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프로젝트는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지혜는 준호의 무례한 태도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이사님,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일이죠. 저는 지금 그 그릇에 어떤 것을 담아야 할지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호는 지혜의 철학적인 답변에 코웃음을 쳤다. 한지혜 씨, 건축은 예술이 아니라 비즈니스입니다. 예술적인 감수성만으로는 수천억 원이 투자된 프로젝트를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저 몽상가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꼴이군요. 지혜는 준호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머릿속에 구상하고 있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고층 빌딩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다. 그녀는 타워의 일부를 공공도서관과 예술 공간으로 만들고 옥상을 시민들을 위한 정원으로 꾸며 빌딩을 단순히 사무 공간이 아닌 사람들의 삶이 어우러지는 복합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려 했다. 준호는 지혜의 제안을 듣고 처음에는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다. 수익성을 중시하는 그의 입장에서는 건물의 가장 값비싼 부분을 공공시설로 활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지혜는 준호의 반박에 논리적으로 대응했다. 이사님,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투자입니다. 이 빌딩은 사람들에게 친근한 공간으로 인식될 것이고, 이는 곧 대한국 건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혜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설명에 준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지혜의 제안이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치밀한 시장 조사와 깊은 통찰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았다. 지혜의 새로운 디자인 방향은 준호뿐만 아니라 대한국 건축의 내부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기존 프로젝트를 담당했던 팀장들은 그녀의 아이디어를 맹렬히 비판했다. 그들은 그녀의 디자인이 비현실적이고 회사의 이익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지혜를 무능한 낙하산으로 낙인 찍고 그녀를 프로젝트에서 몰아내려 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들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밤을 새워가며 추가적인 자료들을 준비했다. 그녀는 건축의 사회적 책임과 지속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며 그들의 낡은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준호는 이러한 내부의 갈등을 지켜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다. 그는 지혜가 금세 무너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녀는 오히려 자신의 소신을 굳건히 지켜내며 당당하게 맞섰다. 그녀의 당당함은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도 빛났다. 준호는 자신도 모르게 지혜의 편에 서서 그녀를 변호하기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수익 창출을 넘어 대한국 건축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지혜 씨의 아이디어를 지지합니다. 준호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에 모두가 놀랐지만 그의 말은 논쟁을 종식시켰다. 준호는 지혜의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순수한 열정과 진정성에 점차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지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했다. 한지혜 씨, 당신의 아이디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더 찾아보죠.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말해주세요. 준호의 말에 지혜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심을 보았다. 지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하지만 저는 이 프로젝트를 제 힘으로 해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저를 믿어주신 회장님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지혜의 단호한 거절에 실망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강한 독립심과 자존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그는 그녀가 단순히 행운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뤄낼 자격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 한편 대한국 건축의 이러한 내부 갈등은 곧바로 경쟁사인 신양그룹의 귀에 들어갔다. 신양그룹의 회장 이영식은 대한국 건축의 몰락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는
대한국 건축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젊고 무명한 건축가에게 맡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비웃음을 터뜨렸다. 민 회장이 드디어 노망이 들었군. 감히 우리를 상대로 어린애 장난 같은 프로젝트를 벌이겠다니. 이형식은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하여 대한국 건축의 프로젝트를 방해하고 지혜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빼돌리려 했다. 그는 대한국 건축의 몰락을 통해 자신의 제국을 확장하려는 야심을 불태웠다. 이형식은 지혜를 제거하기 위해 어떤 비열한 수단이라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지혜의 파격적인 아이디어가 담긴 비전 타워 프로젝트는 대한국 건축 내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젊은 직원들은 그녀의 창의적인 발상에 감탄했고 몇몇은 그녀의 팀에 합류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 지혜는 자신의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기 위해 밤낮 없이 작업에 몰두했다. 그녀는 건물 디자인뿐만 아니라 빌딩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 도입 방안까지 세심하게 연구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에는 이미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얼굴에는 희망과 열정이 가득했다. 그녀의 이러한 열정적인 모습은 준호의 마음을 점차 흔들기 시작했다. 준호는 지혜의 작업 과정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그녀가 그저 운이 좋거나 혹은 어머니의 감정적인 판단에 의해 선택된 인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녀가 가진 순수한 재능과 깊은 통찰력에 경탄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가 가진 뛰어난 실력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 건축에 그대로 녹아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지혜에게 다가가 말했다. 한지혜 씨, 당신의 디자인은 놀랍군요. 지금까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식입니다. 하지만 너무 이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준호의 말에는 더 이상 조롱이나 비웃음이 섞여 있지 않았다. 오히려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지혜는 준호의 변화된 태도에 살짝 놀랐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이사님,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저는 이 아이디어가 현실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지혜는 자신의 디자인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회사에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했다. 준호는 지혜의 설명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그녀가 단지 감정적인 것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분석과 깊은 사고를 통해 이 프로젝트에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지혜에 대한 자신의 오만하고 편협했던 시각을 반성하게 되었다. 준호는 지혜의 프로젝트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녀를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다. 그는 지혜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자료와 인력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그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있는 지혜를 위해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그녀의 아이디어에 대한 진심 어린 피드백을 주기도 했다. 준호의 이러한 변화는 회사 내부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다. 차갑고 냉정하기만 했던 김준호 이사가 한 무명 건축가에게 이렇게까지 열정적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 지혜와 준호는 함께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며 서로에게 깊은 신뢰를 쌓아나갔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상사와 부하 직원을 넘어 서로의 가치를 존중하는 동반자로 발전했다. 한편 신양그룹의 회장 이형식은 대한국 건축의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지혜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빼돌리기 위해 자신의 측근들을 동원했고 지혜의 개인정보를 몰래 캐내려 했다. 그는 지혜가 과거에 겪었던 가정의 아픔과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게 되었고
이를 이용해 그녀를 협박할 계획을 세웠다. 이형식은 준호의 주변을 맴돌며 그가 지혜에게 너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켰다. 그는 준호에게 지혜가 단지 민 회장의 눈에 든 낙하산에 불과하며 그녀의 과거가 대한국 건축의 명예에 먹칠을 할 수도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준호는 이 형식의 비열한 행태에 분노했지만 동시에 불안감을 느꼈다. 그는 지혜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이 형식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지혜의 진실성을 믿었으며 그녀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준호는 지혜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한지혜 씨, 신양그룹의 이형식 회장이 당신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에 대해 알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곤경에 처한다면 저에게 말해 주십시오. 제가 도울 수 있는 모든 것을 돕겠습니다. 준호의 말에 지혜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녀는 준호가 이제 자신을 진심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는 준호에게 자신의 과거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을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으며 건축 공부를 위해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유일한 것은 오직 자신의 재능과 열정뿐이었다고 고백했다. 준호는 지혜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녀에 대한 존경심이 더욱 커졌다. 그는 그녀가 가진 강인한 정신력과 순수한 열정이야말로 그 어떤 화려한 배경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준호는 지혜를 향한 마음이 단순한 존경을 넘어 따뜻하고 깊은 감정으로 변하고 있음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그는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한지혜 씨,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저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제가 당신의 편이 되어주겠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함께 헤쳐나갑시다. 지혜는 준호의 진심이 담긴 말에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혼자 외롭게 싸워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주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겼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손을 잡으며 그들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함께 이 형식의 비열한 음모에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신양그룹의 비리를 파헤치고 이 형식의 악행을 세상에 폭로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지혜의 디자인 아이디어는 더 이상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한 하나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었다. 지혜와 준호의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들은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회의를 거듭하며 비전 타워의 세부적인 디자인과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갔다. 지혜의 아이디어는 준호의 현실적인 안목과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 그들은 단순한 동료를 넘어 서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지혜는 준호에게서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따뜻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발견했고, 준호는 지혜에게서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강인한 정신력과 순수한 열정을 보았다. 그들의 관계는 날마다 깊어지고 있었다. 한편 신양그룹의 이형식 회장은 대한국 건축의 프로젝트 진행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혜의 디자인이 단순한 몽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대한국 건축의 브랜드 가치를 엄청나게 끌어올릴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는 지혜의 디자인을 빼앗고 그녀를 제거하기 위해 더욱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이 형식은 대한국 건축 내부에 심어놓은 스파이를 통해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들을 빼돌렸다. 그는 지혜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여 자신들의 프로젝트인 미래 도시에 적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 형식은
지혜와 준호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를 이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준호의 과거 약점을 들춰내기 시작했다. 준호는 과거에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하다가 큰 실패를 겪은 적이 있었다. 당시 그 실패는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큰 손실을 입혔고 준호의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 이형식은 이 사실을 언론에 흘리고 준호가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지혜라는 낙하산을 이용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준호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오해에 분노했지만 이 형식의 교묘한 언론 플레이에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지혜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자신 때문에 그녀의 명예까지 실추될까 두려웠다. 하지만 지혜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이사님, 이 모든 것은 이형식 회장이 우리를 흔들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의 단호한 말에 준호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지혜의 말대로 이형식의 음모에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들은 이형식의 비리를 파헤치기 위해 조용히 증거들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형식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계약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들은 이형식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회심의 반격을 준비했다. 이형식은 지혜와 준호가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확신했다. 그는 대한국 건축의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날 자신의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먼저 발표하여 지혜의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할 계획을 세웠다. 이형식은 자신이 먼저 발표함으로써 여론을 장악하고 지혜와 준호를 궁지에 몰아넣으려 했다. 그는 언론을 동원하여 지혜의 디자인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허술한지를 끊임없이 비난했다. 지혜는 이형식의 비열한 언론 플레이에 속이 상했지만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디자인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이사님, 이형식 회장이 어떤 수를 쓰든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진실은 결국 밝혀질 테니까요. 드디어 프로젝트 발표회가 다가왔다. 대한국 건축의 비전타워 프로젝트 발표회는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지혜는 발표회 준비로 밤샘 작업을 거듭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열정과 재능을 이 프로젝트에 쏟아부었다. 준호는 그런 지혜를 보며 깊은 존경심을 느꼈다. 그는 지혜에게 말했다. 한지혜 씨, 당신이 없었다면 이 프로젝트는 결코 성공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말에 지혜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단순히 자신의 꿈을 이룬 것이 아니라 준호라는 든든한 동반자를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발표회 당일 이형식 회장은 자신의 미래도시 프로젝트를 먼저 발표했다. 그는 지혜의 디자인을 그대로 복제하여 자신의 것인 양 발표했다. 그는 지혜와 준호를 향해 비웃음을 날렸다.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없었다. 그들은 이미 이형식의 계획을 눈치채고 있었다. 이형식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했지만 그때였다. 준호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는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형식 회장님, 당신의 미래 도시 프로젝트는 매우 훌륭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빠뜨린 것이 있군요. 준호의 말에 이형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준호는 지혜를 단상으로 올려보냈다. 지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녀는 이형식이 감히 상상하지 못했던 비전 타워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줄 새로운 디자인과 기술을 선보였다. 지혜의 발표는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고 그녀의 눈빛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이형식이 발표했던 디자인을 바탕으로 그 디자인이 가진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하나씩 짚어나갔다. 그녀는 단순히 표절을 폭로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이 형식의 디자인이 외관만 모방했을 뿐 그 안에 담겨야 할 철학과 기술, 그리고 사람을 향한 진심이 부재하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증명했다. 그녀의 발표는 마치 거울을 통해 이 형식의 추악한 내면을 그대로 비추는 것과 같았다. 이 형식은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만 지혜는 멈추지 않았다. 신양그룹의 디자인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모르지만 내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진에 취약한 설계 방식과 화재 발생 시 대피 경로의 부재는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지혜는 이 형식이 복제하지 못한 비전 타워의 핵심 기술인 지능형 제어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 설명했다. 이 기술들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미래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혁신적인 기술들이었다. 지혜의 발표에 청중들은 경탄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지혜가 단순히 운 좋은 낙하산이 아니라 진정한 천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준호는 단상에 서 있는 지혜를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가 가진 재능과 용기에 다시 한번 반했다. 지혜의 발표가 끝나자 준호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다. 지금까지 이형식 회장님이 우리의 디자인을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에 찬 것인지 증명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더 중요한 사실을 밝히고자 합니다. 준호의 말에 이형식은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준호는 이형식이 과거에 저질렀던 불법적인 계약과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들을 스크린에 띄웠다.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고 이형식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이형식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단상을 내려갔고 발표회장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수많은 기자들이 이형식을 향해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결국 이형식은 그날 저녁 긴급 체포되었다. 그와 관련된 모든 비리들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고 신양그룹은 순식간에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한국 건축의 명성은 다시 한번 드높아졌고 지혜는 일약 건축계의 신데렐라로 떠올랐다. 그녀의 이름은 모든 신문의 일면을 장식했고 그녀의 비전 타워 디자인은 전 세계적인 찬사를 받았다. 하지만 지혜는 이러한 명성과 찬사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민 회장과 준호 덕분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준호에게 말했다. 이사님, 이 모든 것은 이사님이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에 준호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혜 씨, 내가 고맙다고 말하고 싶은 것은 나입니다. 당신은 나에게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과 희망을 담는 그릇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내게 그런 희망을 보여주었습니다. 준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혜는 얼굴이 붉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불신이나 오해가 아닌 깊은 존경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지혜를 집으로 데려다 주며 말했다. 지혜 씨, 우리 어머니께서 당신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일 저녁 식사를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준호의 말에 지혜는 심장이 두근거렸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관계가 단순히 동료를 넘어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감했다. 다음 날 저녁, 지혜는 준호와 함께 민 회장의 저택으로 향했다. 저택은 겉으로는 화려했지만 따뜻한 가족의 온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민 회장은 지혜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그녀에게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지혜야, 너는 내게 단순한 재능 이상의 것을 보여주었다. 너의 순수한 마음과 강인함은 나를 감동시켰다. 너는 우리 준호의 좋은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민 회장의 말에 지혜와 준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민 회장은 지혜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부터 너를 점찍었던 것은 너의 순수한 마음 때문이었다. 나는 언젠가 네가 이 집의 며느리가 되어주길 바란다. 민 회장의 파격적인 고백에 지혜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한 행복으로 가득 찼다. 지혜와 준호는 민 회장과의 저녁 식사 후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을 직감했다. 민 회장은 지혜를 진심으로 환영했고 그녀를 아들 준호의 미래 동반자로 인정했다. 지혜는 자신의 삶이 한순간에 동화 속의 이야기처럼 바뀌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면서도 준호의 따뜻한 눈빛과 민 회장의 진심 어린 배려에 마음이 놓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싸움꾼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든든한 조력자이자 사랑하는 연인이 될 준호와 따뜻한 가족이 되어줄 민 회장이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단단해져 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신양그룹의 이형식 회장은 자신의 몰락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지막 발악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감옥에 갇히기 직전 그의 신복들을 동원하여 지혜에게 치명적인 보복을 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인질로 잡음으로써 그녀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려 했다. 이형식의 신복들은 지혜의 주변 인물들을 조사했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과거의 동료였던 윤수연을 찾아냈다. 수연은 지혜가 가장 힘든 시절을 함께 보낸 소중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지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지혜에 대한 질투와 부러움이 숨어 있었다. 이형식은 수연의 약점을 파고들어 그녀를 협박했고 결국 그녀를 자신의 계획에 이용했다. 어느 날 저녁 지혜는 수연에게서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지혜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지혜야, 나 좀 도와줘. 내가 지금 곤경에 처했어. 지혜는 수연의 목소리에서 이상한 불안감을 느꼈지만 친구를 돕기 위해 곧바로 그녀가 알려준 장소로 달려갔다. 그곳은 인적이 드문 한적한 창고였다. 지혜는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그곳에 혼자 있는 수연을 발견했다.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굳게 닫혔고 어디선가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지혜를 향해 다가왔다. 지혜는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노력했다. 그때 수연이 지혜에게 다가와 말했다. 지혜야,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수연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말은 지혜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때였다. 준호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지혜 씨, 지금 어디예요? 이형식이 당신을 노리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절대 혼자 다니지 말아요. 준호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혜는 준호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준호에게 자신이 갇혀 있는 곳을 알려주려 했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녀의 휴대폰을 빼앗아 던져버렸다. 지혜는 자신이 완전히 고립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혼자서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지혜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배운 지혜와 용기를 떠올렸다. 그녀는 자신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며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 창고의 구조는 복잡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탈출구가 보였다. 그녀는 창고 구석에 놓인 낡은 공구들을 발견했고 그것들을 이용해
창고의 환기구를 부수려 했다. 그녀의 손은 피로 물들었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오직 준호와 민 회장, 그리고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사람들을 생각했다. 그녀는 반드시 이곳을 탈출하여 이형식의 비열한 음모를 세상에 폭로해야만 했다. 그때였다. 창고 문이 열리고 준호가 뛰어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걱정이 가득했다. 준호는 지혜의 핏자국을 발견하고는 더욱 다급하게 그녀를 찾았다. 그는 지혜가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다. 준호는 지혜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능을 통해 그녀가 있는 곳을 알아냈다. 하지만 그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미 지혜가 스스로 탈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지혜는 준호가 오는 것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준호 씨, 제가 여기 있어요. 준호는 지혜의 목소리를 듣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는 지혜의 손에 있는 상처를 보고는 가슴 아파했다. 괜찮아요, 지혜 씨. 내가 너무 늦게 왔군요. 준호의 말에 지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준호 씨. 당신은 항상 제 곁에 있었어요. 그때 이형식의 신복들이 준호를 향해 달려왔다. 준호는 지혜를 자신의 뒤로 숨기고 그들에게 맞섰다. 그는 싸움에 능숙하지 않았지만 지혜를 보호하려는 그의 의지는 그 어떤 무기보다 강했다. 준호는 그들과 격렬하게 싸웠지만 수적 열세에 몰렸다. 바로 그때 민 회장이 이끄는 대한국 건축의 사설 경호팀이 창고로 들이닥쳤다. 민 회장은 이형식의 계획을 미리 눈치채고 아들과 지혜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동원했던 것이다. 이형식의 신복들은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이형식의 마지막 발악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났다. 지혜와 준호는 서로를 꼭 껴안았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냈다는 안도감과 뿌듯함이 가득했다. 이형식의 마지막 발악이 허무하게 끝이 나고 지혜와 준호는 서로의 품에 안겨 안도와 함께 깊은 감정을 느꼈다. 그들의 눈에는 눈물과 함께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냈다는 뿌듯함이 가득했다. 지혜의 손에 난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준호와 민 회장을 향한 깊은 신뢰와 감사함이 새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인지 깨달았다. 혼자서는 결코 이겨낼 수 없었을 싸움이었다. 그녀는 준호의 따뜻한 품에 안겨 말했다. 준호 씨, 저를 믿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준호 씨와 회장님 덕분이에요. 준호는 지혜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지혜 씨, 내가 당신을 믿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당신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할 겁니다. 그들의 말에는 사랑과 함께 미래를 향한 확신이 담겨 있었다. 한편 경찰에 체포된 이형식은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했다. 그가 저질렀던 수많은 비리들과 불법적인 사업 행태들이 세상에 낱낱이 밝혀졌다. 신양그룹은 순식간에 몰락했고 이형식은 법의 심판을 기다리게 되었다. 대한국 건축의 명성은 다시 한번 드높아졌다. 특히 지혜의 이름은 전 세계적인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그녀는 건축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올랐다. 그녀의 비전 타워 디자인은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축의 새로운 표본으로 평가받았다. 지혜는 이러한 명성과 찬사에 취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성공이 단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정의와 선의가 승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민 회장은 지혜와 준호를 위해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었다. 파티에는 대한국 건축의 주요 인사들과 정부 고위 관료들, 그리고 수많은 언론인들이 참석했다. 모두가 지혜를 향해 찬사를 보냈고 그녀의 용기와 재능을 칭송했다. 지혜는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했다. 그녀는
그들이 자신에게 보여준 믿음과 지지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 더 좋은 건축물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에 모두가 감동했다. 준호는 지혜의 곁을 지키며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눈빛에는 그녀를 향한 깊은 사랑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다.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민 회장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위엄있고 단호했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대한국 건축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영광은 우리 지혜 양의 뛰어난 재능과 용기 덕분입니다. 민 회장의 말에 모두가 지혜에게 박수를 보냈다. 민 회장은 이어 놀라운 발표를 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대한국 건축의 새로운 이사로 한지혜 양을 임명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단순히 이사가 아니라 제 아들 준호의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민 회장의 파격적인 발표에 모두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특히 지혜는 충격과 감동의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준호는 지혜의 손을 잡고 그녀를 단상 위로 이끌었다. 지혜는 단상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 회장님, 그리고 준호 씨, 저를 믿어주시고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 모든 영광이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를 믿어주신 두 분과 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 자리에 걸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을 만들겠습니다. 지혜의 진심이 담긴 연설에 모두가 다시 한번 감동의 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를 넘어 따뜻한 희망을 전하는 메시지였다. 파티가 끝난 후 준호는 지혜를 데리고 밤하늘이 아름다운 한강변으로 향했다. 그들은 함께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걸었다. 준호는 지혜의 손을 잡고 말했다. 지혜 씨, 어머니께서 당신을 진심으로 아끼십니다. 그리고 나 역시 당신을 사랑합니다. 준호의 고백에 지혜는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는 준호에게서 진심을 보았다. 준호 씨,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요. 준호는 지혜의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이것은 꿈이 아닙니다. 지혜 씨, 이것은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이 현실을 함께 만들어 나갈 겁니다. 준호는 지혜에게 반지를 건넸다. 반짝이는 반지는 그들의 사랑과 약속을 상징하는 듯했다. 지혜는 눈물을 흘리며 반지를 받았다. 그녀의 삶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혜와 준호는 민 회장의 공개적인 발표 이후 모든 이들의 축복 속에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약혼 소식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들은 이제 대한국 건축의 새로운 희망이자 젊은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이콘이 되었다. 이 형식 사건으로 인해 한동안 혼란스러웠던 대한국 건축은 지혜의 영입과 함께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그녀의 비전 타워 프로젝트는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갔고 그녀는 준호와 함께 프로젝트의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했다. 지혜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행복을 만끽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일상 속에도 예상치 못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이 형식의 몰락 이후 그의 잔당들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었다. 그들은 대한국 건축의 성장을 방해하고 지혜와 준호에게 복수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특히 이형식의 신복 중 한 명이었던 박성찬은 이형식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강한 인물이었다. 그는 지혜와 준호가 자신들의 복수 대상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는
대한국 건축의 비전 타워 프로젝트에 대한 허위 정보를 언론에 흘리고 공사 현장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지혜와 준호가 비전 타워를 통해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그들을 비난했다. 박성찬의 악의적인 공격은 순식간에 언론과 대중을 흔들었다. 사람들은 지혜와 준호가 이 형식과 다르지 않다고 비난하기 시작했다. 특히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지혜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겨우 낙하산 주제에 돈맛을 보니 눈이 돌아갔군. 어린애가 뭘 안다고 건축을 하겠어. 다 준호의 꼭두각시겠지. 지혜는 자신을 향한 비난과 오해의 깊은 상처를 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진심을 몰라주었다. 준호는 지혜가 상처받는 것을 보며 분노했다. 그는 박성찬의 배우를 밝혀내고 그를 처벌하려 했지만 박성찬은 교활하게 증거를 남기지 않았다. 준호는 지혜에게 말했다. 지혜 씨,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흔들기 위한 계략일 뿐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굳건히 우리의 길을 갑시다. 준호의 말에 지혜는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언론과 대중의 비난에 직접 맞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준호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장에서 지혜는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서 저희 대한국 건축과 저를 둘러싼 모든 오해와 비난에 대해 해명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비전 타워 프로젝트를 통해 그 어떤 불법적인 이익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순수한 열정과 재능, 그리고 사람들을 위한 마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한 기자는 지혜에게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다. 이 프로젝트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공사 현장에서는 안전 문제로 인한 사고가 잦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기자의 질문에 지혜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공사 현장에서 작은 사고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는 불법적인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 노후된 장비로 인한 인재였습니다. 저희는 이 사고를 계기로 모든 장비를 최신식으로 교체하고 안전 시스템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미 사고 피해자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충분한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지혜의 솔직하고 담담한 답변에 기자들은 더 이상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기자회견은 지혜의 솔직함과 진정성 덕분에 성공적으로 끝이 났다. 여론은 다시 지혜와 준호의 편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박성찬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기자회견 이후에도 끊임없이 대한국 건축을 괴롭혔다. 그는 공사 현장의 직원들을 매수하여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건축 자재를 빼돌리는 등 갖가지 방해 공작을 펼쳤다. 준호는 박성찬의 이러한 비열한 행동에 분노했다. 그는 박성찬을 잡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결심했다. 준호는 박성찬의 뒤를 캐기 시작했고 그가 숨겨놓은 불법 자금과 범죄 증거들을 발견했다. 준호는 증거들을 모두 모아 경찰에 제출했다. 결국 박성찬은 체포되었고 이 형식의 마지막 잔당들도 모두 소탕되었다. 지혜와 준호는 이 모든 시련을 함께 이겨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더욱 깊은 신뢰와 사랑을 느끼게 되었다. 지혜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단순히 건축가로서 성장한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도 더욱 성숙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는 동시에 준호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그들의 사랑은 그 어떤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마치 그들이 지어 올린 비전 타워처럼 굳건하고 아름다웠다. 지혜와 준호는 그들의 사랑과 노력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냈고 이제 그들의 미래는 찬란한 빛으로 가득 찼다. 비전 타워 프로젝트는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마침내
완공을 앞두고 있었다. 비전 타워는 단순한 건물을 넘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이자 대한국 건축의 혁신을 상징하는 건축물이 되었다. 타워의 옥상 정원에서는 매일같이 시민들이 휴식을 취했고, 공공도서관과 예술 공간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지혜의 디자인 철학인 사람을 위한 건축이 현실에서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완공식 날, 수많은 언론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한 기념식이 열렸다. 지혜는 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과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다. 존경하는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믿어주신 민 회장님과 늘 제 곁을 지켜주었던 준호 씨 덕분에 저는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지혜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연설은 모두의 가슴을 울렸다. 준호는 지혜의 연설을 듣고 눈물을 글썽였다. 그는 자신이 처음 지혜를 만났을 때 오만하고 편협했던 자신을 떠올렸다. 그리고 이제 그의 곁에는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사람이 있었다. 준호는 지혜에게 다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지혜 씨, 당신은 나의 비전이자 나의 미래입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지혜와 준호의 결혼식은 비전 타워의 옥상 정원에서 열렸다. 그들의 결혼식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았다. 민 회장은 두 사람의 손을 잡고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다. 지혜야, 준호야, 너희는 서로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다. 너희들의 삶이 늘 행복으로 가득 차길 바란다. 민 회장의 말에 지혜와 준호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에게 감사함을 표했다. 그들의 결혼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그들의 미래를 축복해 주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얻은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 결혼 후 지혜는 대한국 건축의 이사로서 준호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 나갔다. 그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준호의 현실적인 안목은 대한국 건축을 더욱 번창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들은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만드는 건축물을 만들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업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지혜는 자신이 처음 건축을 시작했을 때 가졌던 순수한 열정과 초심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재능을 세상과 나누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사했다. 그녀의 삶은 한 그릇의 따뜻한 밥에서 시작된 기적과도 같았다. 그 작은 선의가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그러했듯 사람들에게 작은 선의와 희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다.